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화요일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일 무역 분쟁을 일본에 계신 박철현 대표님을 통해서 인터뷰를 알아봤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목요일은 국익,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한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근본적인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이 왜 한국 정부의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박철현 대표와 제가 인터뷰하면서 일본 사상의 근원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신사로 달려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요시다 쇼인을 검색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 우익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데요. 메이지 유신 전에 투옥 중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음 백과사전에서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존왕파, 즉 천황을 세워야 된다. 이 존왕파죠. 사상가이자 교육자로 메이지 일본의 설계도를 그린 선각자로 꼽힌다. 그래서 밑에 보면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한테 죽었죠. 총 맞고 죽은 분이죠. 그 다음에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 조선을 침탈한 주역들을 길러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쇼인을 꼽았는데 한국인에게 요시다 쇼인은 일본 우익 세력의 원조로 여겨진다. 자, 요시다 쇼인이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 했던 말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조용준 작가의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게 묻다라는 책에서 그대로 퍼왔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책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한 지가 언제냐면 메이지 유신 전입니다. 1860년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미국과 강화가 일단 정해지면 우리 쪽에서 이를 어겨 오랑캐에게 신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규정을 엄격히 하고 신을 두텁게 하여 그 사이 국력을 배양하여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인도차이나를 취함으로써 교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에게 이른 바를 토지로서 조선과 만주에게서 보상받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1860년대에 서양 열강에 일본이 아직 뒤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도 저 당시에 한국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처럼 척화비처럼 서양을 배척하던 세력과 그 다음에 서양을 이용하던 세력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은 서양 열강 세력, 당시 일본보다 뛰어난 과학기술과 국력을 가진 그런 일본보다 강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런 강자에게는 굽히고 철저하게 굽히고 그 굽히면서 배워서 국력을 쏟아야 되고 반대로 조선, 만주, 인도차이나 등 약자는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라는 이론을 가져왔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토 히로부미 등 즉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일본의 하급 쿠데타 세력은 이 요시다 쇼인의 말처럼 철저하게 서양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들 짓밟고 한국을 점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직접 목격해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쩌면 비굴할 정도까지 고개 숙이고 아부하는 그런 화면을 많이 봤었잖아요. 예, 요시다 쇼인이 시킨 대로입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약자는 힘으로 눌러라. 이게 곧 요시다 쇼인이 했던 말이죠. 아베 총리가 왜 갑자기 한국을 겨냥해서 무슨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이 황당한 이야기도 결국은 일본 우익의 스승 요시다 쇼인의 군국주의 정한론에 근거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의 최근의 꿈은 그렇죠. 과거 군국주의 부활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지면서 헌법을 뜯어 고쳤고 그로 인해서 자위대는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한다, 개헌을 목표로 한다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개헌이라는 데 결국은 군국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일본이 조선을 거국적으로 침략한 게 최초로 임진왜란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그 세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 명나라를 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한국을 점령한다. 정한론이죠. 그래서 일본 우익은 역사책에 보면 자신들의 통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만한 무슨 사건이 필요할 때마다 정한론을 끄집어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우산 아래 한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삼각동맹이 있고 그 반대편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었습니다. 즉 정한론은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의 키는 북한이었습니다. 왜? 북한 핵미사일. 그럼으로써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과 북한의 협상, 평화협상을 방해했었죠. 왜? 북한이라는 적이 있어야 되고 북한 핵이 있어야 군국주의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북한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아래 미국과 평화협상, 핵협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즉 이 과정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삼각관계에서는 왕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우익이 이 상태로 가면 북한이 미국과 국장국장에서 평화협상을 맺으면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북한을 대신할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근거,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버리면 북한을 매개로 한 군국주의 추진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 현재 한국 정부를 밀어내자. 어떤 구호로? 한국은 중국과 친하다. 친중국이라는 구호로 거기에 무역분쟁. 중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국에 전략물자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주식시장도 흔들고 한국의 정치권도 흔들어서 일본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게 아베 총리의 승부수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극우죠. 저는 극우나 극자를 둘 다 똑같은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은 통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 극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극우 유튜브를 보면 한국을 친중국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즉 일본의 구호를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배워온 것인지 좀 알다가도 이상한 점이죠. 아무튼 아무리 문재인 정부, 현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도 일본이 내세우는 구호를 가져와서는 안 되죠. 그 점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이 왜 열받냐면 이런 정치적인 것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인 구호 앞서서 우리 한국 국민이 왜 황당해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15년 동안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일태에서 끊임없이 무역 적자를 봐왔습니다. 최소 300억 달러 가까이 끊임없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놈들이 돈을 쓰는 한국에다 성을 내는 꼴이죠. 너무나 황당한 케이스죠. 이것 때문에도 한국 국민은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 국민 감정은 이런 거죠. 똘똘 뭉쳐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어도 불매운동, 일본 관광을 하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이번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 불매운동으로 뭉쳤고요. 이런 기조, 이런 분위기가 정치인들한테도 영향을 주죠. 왜? 항일운동, 반일운동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지지율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율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왜? 지지율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타협하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국민들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대통령도 그 다음에 한국 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조차도 이제는 토착외국, 내가 진짜로 반일운동 전사다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투자자, 국익의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일본의 의미, 그 다음에 일본이 왜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을 벌였는지 근본적인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익은 무엇입니까? 이 화면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인조가 병자호란 때죠. 청나라에 침입해서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갔다가 두 충신의 조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최명길, 우리 현재 힘이 약하니 일단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더라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게 최명길이었고요. 김상원, 그런 건 없다. 명분이 없다. 우리는 명나라와 4대 강이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된다. 이게 김상원이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국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병자호란, 이 최명길과 김상원, 이 주장했던 이분들도 둘 다 국익을 내세웠고요.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결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익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상승미소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익의 관점에서 제 대안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감정, 최근에 반일, 불매운동, 일본 관광 안 가기, 이런 국민적인 운동은 더 가열차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의 실체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가깝지만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고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불매운동은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의 불매운동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의 불매운동은 과거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의 통계 전문 회사에서 지난 주에 했던 기사인데요. 일본 부분에 대한 관광 부킹 70% 빠졌고 맥주 수입은 최대 40%, 일본이 놀랄 정도의 지금 불매운동이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관광 예약했던 거 취소율이 무려 50%를 넘었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도 아주 지금 겁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강력한 불매운동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까지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경제가 피해를 보고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이성적, 논리적, 냉정한 협상으로 타결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불매운동을 무기로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한 구조에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가버리면 불확실성이 되고,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악재, 경제의 악재가 됩니다. 왜 이런 식의 타협을 하냐? 속상합니다. 화가 나지만 일단은 현재 국력으로 보나, 죄송한 얘기지만 국산화 비율로 보나 어쩔 수 없이 약자임을 자인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와신상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협을 위한 명분 싸움에 최근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찍는 수요일에 그런 분위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근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요, 제가 먼저 뒤에 블룸버그가 한국 정부에 따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앞서 블룸버그가 아베 총리의 무역 분쟁을 항상 비판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국 언론 치고는 상당히 사설을 통해서 아베의 이런 한국과의 무역 분쟁, 호플레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희망이 없다,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점, 블룸버그는 한국의 불리한 게 아니라 한국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썼던 신문이다. 그 신문이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the last place you'd look for value stock, 즉 가치 투자를 한, 주식 투자에서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 봐야 될 것이냐, 한국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두 가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7월 1일자까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이제 좀 미국이 그 당시 이제 7월 1일부터 그때 6월 28일인가요? 오사카에서 중국과 재협상을 통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분위기에 떡하니 나왔던 게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였죠. 그런 이후부터 무려 현재까지 7월 말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약 120포인트,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등하려고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반등하려고 했던 게 블룸버그는 노스코리아,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떨어진 건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7월 1일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일본과의 분쟁.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고생해서 이제 좀 나아질까 했더니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되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해버렸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매도 세력을 블룸버그에 조사하니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매도 세력은 누구였느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이어 이제 좀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한일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긴 얘기인데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마지막 문장으로 던져놓고 기사를 끝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죠. 정부, 정치인, 정책 당국자들입니다. 즉 이제는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늘어질 때 주식시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위축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기업도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왜? 불확실성에서 일단 돈,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상승미소는 서로에게 이제는 타협할 시기가 왔는데
최근 이런 타협의 명분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속상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 그게 곧 타협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켜보자. 경제 활성에 유리한 분위기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분을 통한 타협의 시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최근에 몇 가지 기사, 3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오늘 새벽에 나왔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 양국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즉 한미일 삼각동맹이 철저해져야 러시아, 중국 이런 적대 국가들과의 대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맹국끼리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으로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타협을 촉구했고, 그리고 8월 2일에는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이런 외무장관 회담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수요일 오후에 나온 긴급 타전 뉴스죠. 내일입니다. 1일 한일 외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1일 내일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개인이 아니겠죠. 미국 정부가 요청한 거죠. 한국과 일본 이제 타협을 해라.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만나기를 거부했던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바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베의 기관지라고 알려진 극우신문이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아베의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스탠스, 위치, 이런 자세에 변화가 있을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현정의 CBS 뉴스쇼에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제 빨간 줄 치는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케이 신문이 거론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존중한다. 일단 이 말을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이 얘기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했답니다. 존중하지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하라.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한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고, 다만 일본 기업이라든가 일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기사로 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베도 더 이상 최근 한국 관광객이 일본 소도시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맥주를 비롯한 일본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니네들 타협해라. 두 나라 웬만하면 좀 만나서 잘 해결하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타협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산케이 신문에서 했던 얘기, 상승미소가 토착 예구란 말을 들어가면서 7월 초에 했던 얘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정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건 일본 니들이 자꾸 돈 얘기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즉 한국은 역사적인 진실, 그 진실은 한국 정부가 판결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내렸다. 그럼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다만 니들이 돈 자꾸 해서 일본 기업 피해 안 주는 식으로 타협하자고 하면 좋아. 들어주자. 예. 타협할 명분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본 기업 압류를 풀어주자. 징용 대상자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다만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하겠다. 한국 정부 돈 많다. 애따 일본 놈들아 떡 하나 먹어라. 내가 더럽지만 일단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한 발 물러서겠다. 거기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600km 거리라고 하는데 결국 일본을 사거리로 한 미사일인데요. 좋습니다. 북한 이 친구들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서 대화 분위기에서 찬물을 쏟는데 한국, 미국, 일본 3개 의무장군 만나서 일본이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정책 이것도 하나 명분을 만들어 주자. 왜? 한국으로서도 북한 미사일 실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명분 하나 만들어주고 또 하나 명분은 배상 좋아. 돈은 한국 정부가 내겠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일본 기업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것만 열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하 일본이란 나라가 언제든 역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한 눈을 끌고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힘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일본 친구들,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를 압박하는 무기로 썼던 소재, 국산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최근 흘러내리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후에 힘을 기르자. 어떻게? 와신상담하자. 일본을 제압할 힘을 기르고 그 힘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타협을 하고 힘을 길러가자. 그것이 국익이다. 상승미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받아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투자자 관점이고 이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제 프레임, 제 관점이라는 사실. 일단 듣고 동의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투자자 입장, 국익의 입장에서는 뭐냐? 안타깝지만 국민의 이런 불매운동을 등에 업고 일본에서 강한 유리한 협상을 이뤄내고 그 기운 아래 국익을 계속 길러내서 언젠가는 일본을 제압할 시기까지 와신상담하자. 그래야 그게 진짜 국익이고 그게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일본 아베 이 친구도 퇴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도 나섰고 한국도 적당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해결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앞에 블룸버그 기사죠. 한국 주식만큼 싼 주식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 외국인들 블룸버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주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